비가 내리는 서울의 한강 다리 아래 지은은 우산을 들지 않고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공허가 스며들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날 오후 아틀리에 문을 열고 들어선 여자는 그녀의 삶을 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은은 맞춤복 디자이너였다. 28살, 서울의 번잡한 강남 한복판이 아닌 한강변의 오래된 건물 지하에 자리한 작은 스튜디오를 운영했다. 그녀의 손은 천을 만지며 살아 숨쉬는 듯했다. 아버지의 옷가게에서 배운 솜씨로 그녀는 한 땀 한 땀의 영혼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그 영혼은 그녀 자신에게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지은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 연애는커녕 친구조차 멀어진 지 오래였다. 매일 아침 그녀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늘도 살아남아야 해.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겨울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 문이 삐거덕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들어선 여자는 젖은 코트를 벗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식 드레스를 맞추다가요.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다. 25살, 홍대 근처의 작은 갤러리 큐레이터. 민지의 손에는 초대장이 쥐어져 있었고 그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빛은 지훈의 가슴을 울렸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스튜디오 안은 따뜻한 난로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선반에는 반짝이는 비즈와 실타래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민지는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 정말 아늑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이 지훈의 귀에 스며들었다. 지은은 치수 테이프를 들고 다가갔다. 어깨부터 재볼게요. 코트는 벗으세요. 민지가 코트를 벗자 얇은 블라우스가 드러났다. 그녀의 어깨는 가냘프고 피부는 청백했다. 지훈의 손가락이 민지의 어깨에 닿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흘렀다. 죄송해요. 차가운 손인가 봐요. 지은이 사과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따뜻해요. 그 말에 지훈의 심장이 살짝 뛰었다. 치수를 재는 동안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민지는 결혼식 이야기를 꺼냈다. 30이 코앞이잖아요. 엄마가 재촉하시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은 좋은 일이죠. 축하해요.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민지의 눈빛들, 그 안에 숨겨진 슬픔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치수가 끝나고 지은은 스케치를 시작했다. 어떤 스타일로 할까요? 클래식한 어라인. 민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뭔가 자유로운 느낌으로요. 바람에 날리는 치마처럼. 그 말에 지은은 웃었다. 알겠어요. 당신한테 딱 맞게 만들어 볼게요. 그날 이후 민지는 자주 아틀리에를 찾았다. 처음에는 드레스 피팅 때문이었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다. 디자이너 생활은 어때요?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매일 천과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손끝에서 무언가 살아나는 기분이 들어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그 손끝. 특별하네요. 그 말은 가벼웠지만 지은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한강변을 산책하는 날이 왔다. 피팅 후 비가 그친 오후였다. 커피 한 잔 어때요? 지은이 제안했다. 민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바람이 불어오자 민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민지 씨, 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나요? 지훈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민지는 컵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사랑을 모르겠어요. 그냥 기대에 부응하려고요. 가족다, 사회, 모두가 원하잖아요. 그 순간 지훈의 마음이 아팠다. 그녀 자신도 그런 기대 속에 살았으니까. 민지 씨는 화는 자유로워 보이는데. 민지가 웃었다. 자유음.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대화는 깊어졌고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한강 물결이 주황빛으로 물들 때 민지의 손이 지훈의 손등에 스쳤다. 그 접촉은 우연이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오래 머물렀다. 고마워요. 지은 씨. 오늘 즐거웠어요.
민지가 말했다. 지우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 이름 모를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스튜디오로 돌아온 지우는 밤새 드레스를 디자인했다. 스케치북에 민지의 모습이 그려졌다. 가냘픈 어깨, 떨리는 입술. 이게 뭐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민지가 다시 왔다. 드레스. 기대되어.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더 부드럽고 더 깊었다. 지우는 치수를 다시 재며 말했다. 민지 씨 몸이 조금 편한 것 같아요. 민지가 웃었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요. 피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의 가족 이야기, 지훈의 어린 시절.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나를 이상하게 봤어요.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지는 손을 뻗어 지훈의 팔을 만졌다. 미안해요. 하지만 지훈 씨는 강해요. 나처럼 약하지 않아요. 그 손길은 따뜻했다. 지훈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그들의 만남은 잦아졌다. 한강변 산책가, 홍대 거리 카페, 때로는 지훈의 스튜디오에서 밤늦게까지. 민지의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드레스 완성됐어요. 지훈이 말했다. 민지는 입어보고 거울 앞에 섰다. 하얀 드레스가 그녀를 감쌌다. 아름다워요. 지훈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나왔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훈 씨, 이 드레스 입고 서 있는 내가 정말 나일까요? 그 질문에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은 당신이에요. 그 순간 스튜디오에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의 숨결만이 들렸다. 민지가 돌아서서 지훈을 안았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민지가 속삭였다.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이 감정은 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금지된 사랑의 시작이었다. 결혼식 한 달 전, 민지의 전화가 왔다. 지훈 씨, 만나요. 한강에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재빨리 코트를 챙겨 나섰다.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차가웠다. 왜 민지가 갑자기. 드레스 피팅은 이미 끝났는데. 한강 다리 아래 민지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코트깃을 세우고 손에 쥔 커피가 식어 있었다. 지훈이 다가가자 민지가 고개를 들었다. 왔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지훈은 옆에 앉았다. 무슨 일 있어요? 민지는 한강 물결을 보며 말했다. 결혼. 취소할까 봐요? 그 말에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왜요? 후회하나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라기보단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나답지 않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가락이 따뜻하게 녹아들었다. 민지 씨, 당신의 마음을 따라요. 사랑이 아니면 강요할 필요 없어요. 민지는 지훈의 손을 마주 잡았다. 지은 씨는 흐흐흐. 항상 나를 자유롭게 해줘요. 그날 밤 후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걸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기억나요? 첫 피팅 때 당신 손이 내 어깨에 닿았을 때. 민지가 말했다. 지우는 웃었다. 기억해요.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민지는 멈춰 서서 지훈을 보았다. 나도요. 그 손끝에서 시작된다. 드레스가 아니었어요. 눈송이가 두 사람의 머리카락에 내려앉았다. 민지가 지훈의 뺨에 손을 올렸다. 지훈 씨. 입술이 스쳤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였다. 세상이 멈춘 듯했다. 한강의 물소리만이 배경처럼 흘렀다. 키스가 끝나자 민지는 울었다. 미안해요. 난 여자예요. 그런데 왜 당신한테. 지은은 민지를 안았다. 괜찮아요.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고백은 겨울밤에 피어난 꽃처럼 연약했다. 다음 날 지은의 스튜디오는 어제의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민지가 왔다. 어제 꿈 같았어요. 그녀의 뺨이 붉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현실이에요. 커피 타줄게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의 과거, 지훈의 상처. 계약 때 첫사랑이 있었어요. 여자였어요. 민지가 고백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랬군요. 왜 헤어졌어요? 가족 때문에. 정상이 되라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쥐었다. 이번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피어올랐다. 민지의 결혼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민지의 전화가 다시 왔다. 엄마가 알았어요. 당신과 나에 대해. 지훈의 손이 떨렸다. 어떡해요? 내 일기 봤대요. 화내시고 실망했다고. 민지는 울먹였다. 지훈은 달려갔다. 민지의 아파트,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 문을 열자 민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엄마가 결혼 안 하면 집에서 쫓아낸대요. 지은은 민지를 안았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밤새 안고 있었다. 민지의 머리카락 냄새, 지은의 심장 소리. 그 밤은 그들의 첫 밤이었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사랑의 시작들. 아침이 되자 현실이 다가왔다. 민지의 약혼자가 문을 두드렸다. 민지야, 왜 전화 안 받아? 목소리가 화난 듯했다. 민지는 창백해졌다. 지은은 숨을 죽였다. 숨어요. 제발. 민지가 속삭였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왔다. 무슨 일 있었어? 민지는 거짓말을 했다. 아파서. 미안함.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둘러보았지만 지은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남자가 가자 민지는 무너졌다. 이게 끝인가 봐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는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날부터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워졌다. 카페 구석, 한강의 어두운 벤치. 사랑해요, 민지. 지은이 속삭였다. 민지는 대답했다. 나도. 지은아. 봄이 다가오면서 민지의 결혼식 날짜가 임박했다. 취소할게요.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세졌다. 어머니의 전화, 아버지의 실망. 내 인생 망치려는 거야.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데. 지은은 드레스를 다시 꺼냈다. 이 드레스 당신 거예요. 결혼이든 자유든. 피팅날 스튜디오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민지가 드레스를 입었다. 아름다워.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거울을 보며 말했다. 이걸 입고 당신과 도망치고 싶어요. 지은은 웃었다. 도망. 그게 사랑인가요? 민지는 지은을 끌어안았다. 그래요. 우리 사랑. 그날 밤 후 두 사람은 제주도로 향하는 기차표를 샀다. 새 출발이에요.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전화가 울렸다. 약혼자였다. 오늘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민지는 망설였다. 가야 해요. 마무리 지어야. 지은은 홀로 스튜디오에 남았다. 불안이 그녀를 삼켰다. 민지. 돌아와. 그녀는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민지가 돌아오지 않은 그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계 바늘이 새벽을 가리킬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나야. 민지의 목소리였다. 지은은 문을 열었다. 민지는 비에 젖어 떨고 있었다. 미안. 늦었어.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온 민지는 무너지듯 앉았다. 약혼자와 헤어졌어.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떡해요? 무슨 일 있었어?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솔직히 말했어. 당신을 사랑한다고. 지은은 숨을 죽였다. 그랬어. 그럼.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화내더라. 이상한 년이라고. 하지만 난 후회 안 해.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이제 우리뿐이야. 지은이 속삭였다. 그 밤 그들은 처음으로 깊이 사랑을 나누었다. 스튜디오의 부드러운 카펫 뒤 창밖이 소리가 배경이 되었다. 민지의 피부는 따뜻했고 지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영원히 함께할게.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삼켰다. 그래. 영원히. 아침이 밝아오자 현실이 다시 들이닥쳤다.
민지의 어머니가 스튜디오로 찾아왔다. 민지 어디 있어?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민지는 창고로 숨었다. 지은은 문을 막아섰다. 민지 씨는 화는을 안 왔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다. 넌 민지 꼬드긴 거지. 그런 관계는 안 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이에요. 강요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비웃었다. 사랑은 그건 병이야. 민지 데려와. 안 그러면. 그녀는 돌아섰다. 문이 닫히자 민지가 나왔다. 엄마. 왜 그래? 울음이 터졌다. 지은은 민지를 달랬다. 시간이 필요해. 가족은 이해할 거야.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거셌다. 민지의 아버지가 전화로 윽박질렀다. 집으로 안 오면 유산 하나 안 줘.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돈은 필요 없어. 당신이 있으면 돼. 두 사람은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지은의 스튜디오 2층 작은 방.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밤에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홍대 거리의 갤러리에서 민지의 전시회가 열렸다. 지은은 초대받아 갔다. 축하해. 그녀는 꽃다발을 건넸다. 민지의 눈이 빛났다. 당신 덕분이야. 전시실 안나 그림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하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민지의 옛 친구였다. 민지야. 그 사람 누구? 친구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묻어났다. 민지는 웃었다. 내 사랑을. 친구는 놀랐다. 사랑을. 여자랑. 그 소문은 퍼졌다. 민지의 직장 동료들, 가족다. 이상해. 부끄러워.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지은의 품에서 위로를 찾았다. 세상이 뭐래도 난 행복해요. 여름이 왔다. 제주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 앞집 두 사람은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다. 여기서 살까?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웃었다. 스튜디오가 서울에 있는데. 바다 바람이 불어오자 민지가 지은을 끌어당겼다. 키스해요. 입술이 맞닿았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울렸다. 돌아온 서울에서 지은의 사업이 번창했다. 민지의 도움으로 맞춤복 주문이 늘었다. 당신 감각이 좋아. 지은이 칭찬했다. 민지는 부끄러워했다. 당신 손끝 마법이야. 하지만 행복 속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지의 약혼자. 이제 전 약혼자가 연락을 해왔다. 민지, 다시 만나자. 실수였다.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무시할게. 하지만 마음속 불안이 싹 텄다. 지은은 느꼈다. 믿어. 나만 봐. 밤에 두 사람은 사랑을 확인하듯 안겼다. 가을, 민지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엔 혼자. 민지야. 엄마 미안해. 눈물이 흘렀다. 민지는 놀랐다. 엄마. 어머니는 말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그 사람을. 지은 씨, 만나보자. 지은은 긴장했다. 차를 마시며 세 사람은 대화했다. 사랑이라면 지켜봐줄게. 어머니의 말에 민지가 울었다. 그날 가족의 문이 조금 열렸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잡고 걷다. 누군가의 비웃음. 레즈비언이야. 민지는 아팠다. 지은은 말했다. 무시해. 우리 사랑이 진짜야. 겨울이 다시 왔다. 결혼식 날짜가 지났지만 민지의 마음은 자유로웠다. 드레스. 입어봐. 지은이 제안했다. 민지는 웃으며 입었다. 이제 우리 결혼식처럼. 두 사람은 스튜디오에서 춤을 췄다. 음악 없이 서로의 심장 소리로.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민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피로가 쌓여 병원 진단. 스트레스성 우울증. 의사의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내 탓이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신이 있어서 버텨. 병원 퇴원 후 민지는 지은의 품에서 회복했다. 더 강해지게. 그녀는 약속했다. 지은은 매일 영양제를 챙겨주고 산책을 시켰다. 한강변, 가을 낙엽이 쌓인 길. 바흥, 세상이 아름다워.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이야. 스튜디오 사업은 여전했다. 새로운 고객과 젊은 커플. 드레스 예뻐요. 그들은 칭찬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의 건강이 걱정이었다.
밤에 민지가 중얼거렸다. 꿈 꿨어. 우리가 아이 키우는 꿈. 지우는 웃었다. 언젠가 가능할 거요. 민지의 갤러리에서 특별 전시가 열렸다. 테마는 사랑의 형태. 민지의 그림 속에 지은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 이건 우리 이야기야. 관객들이 감동했다. 하지만 언론이 이겼다. 홍대 갤러리, 르그트 테마 전시. 기사가 나왔다. 민지의 가족이 다시 연락했다. 민지, 조심해. 직장 다니기 힘들어질 거야. 민지는 흔들렸다. 포기할까? 지우는 안아주었다. 아니, 내 꿈이야. 두 사람은 함께 싸웠다. 지우는 스튜디오에서 LGBT 커뮤니티 모임을 열었다. 여기서 자유롭게 참가자들이 모였다. 이야기, 눈물, 웃음, 겨울 크리스마스. 두 사람은 집에서 보냈다. 트리를 장식하고 선물을 주고받았다. 이 목걸이 영원히 지은이 걸어주었다. 민지는 키스했다. 사랑해요. 하지만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전 약혼자가 스토킹을 시작했다. 민지, 네가 필요해. 문자 메시지.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다. 위험해. 민지는 두려워했다. 왜 안 도와줘? 밤에 남자가 스튜디오 앞을 맴돌았다. 지은은 문을 잠갔다. 나랑 있어. 두 사람은 떨며 안겼다. 새해가 밝았다. 민지의 건강이 좋아졌다. 새 출발.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 바다 앞 펜션. 여기서 결혼하자.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동의했다. 작은 의식들, 단지 교환. 영원히 돌아온 서울에서 삶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민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민지야, 와봐. 민지는 달려갔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말했다. 엄마, 잘못했어. 내 사랑 인정할게. 눈물이 흘렀다. 지은도 따라갔다. 지은 씨, 민지 부탁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장례식 후 민지는 무너졌다. 엄마, 미안해. 지은은 곁을 지켰다. 함께 슬퍼. 장례 후 민지의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받아들일게요. 가족의 문이 완전히 열렸다. 본문은 두 사람은 동거를 공식화했다. 작은 아파트, 홍대 근처, 우리 집들. 민지가 웃었다. 지은의 스튜디오는 더 번창했다. 레즈비언 디자이너라는 타이틀로 유명해졌다. 인터뷰,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여름일, 민지의 임신 소망을, 입양을, 아니면 대화가 깊어졌다. 언젠가 지은이 약속했다. 하지만 가을,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지의 옛 친구가 비밀을 팔았다. 민지와 지은의 이야기, 스캔들, 잡지 기사, 세상이 떠들썩했다. 동성애자 커플의 비밀 생활. 민지는 충격받았다. 누가? 왜 지은은 민지를 보호했다. 무시해.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민지가 말했다. 나 때문에. 당신 사업 망칠까봐. 지은은 키스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스캔들 후 스튜디오 문패에 페인트가 칠해졌다. 변태은. 지은은 청소하며 울었다. 민지는 안아주었다. 미안해. 내 탓이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세상이 문제야. 지원자들이 모였다. LGBT 단체, 친구들, 함께 싸워요. 인터뷰. 지은의 목소리가 울렸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민지의 그림이 전국을 돌았다. 사랑의 형태 전시회, 관객이 몰렸다. 겨울, 두 사람은 강을 건넜다. 민지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스트레스. 병원에서 지우는 기도했다. 제발. 민지 지켜줘. 민지는 회복했다. 당신 손끝 마법들. 웃었다. 새해 제주에 정착했다. 작은 집들, 바닥이 IW. 지우는 온라인 스튜디오. 여기서 디자인할게. 민지는 갤러리 1. 자유로워.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전 약혼자가 다시 나타났다. 민지, 용서해요. 편지. 민지는 찢었다. 끝났어. 본문은 입양 절차 시작이요. 아이고. 우리 가족. 긴 기다림.
하지만 희망을, 여름일, 행복의 절정을, 바다에서 수영일, 밤의 별보기, 영원히, 키스, 가을, 충돌, 민지의 아버지가 반대, 입양을, 동성 커플이, 싸움, 민지는 울었다. 아빠, 이해해. 결국 아버지는 물러섰다. 겨울, 아이가 왔다. 5살 소녀, 은하. 엄마, 은하의 말에 눈물. 지은과 민지, 부모가 되었다. 은하의 적응 기간, 도전이 시작되었다. 엄마 둘이 왜? 학교 친구의 질문. 은하가 울며 왔다. 민지는 안아주었다. 우린 특별한 가족이야. 지은은 학교에 갔다. 다른 건 아니에요. 사랑으로 키워요. 커뮤니티 모임, 다른 가족들 만남, 힘내요. 지지받음, 스튜디오 재개, 제주에서 서울 출장, 민지 동행, 함께, 호텔 밤, 사랑 제점아. 하지만 은하의 건강 문제, 알레르기, 병원 달림, 지훈의 피로, 쉬어, 민지가 걱정, 여름 휴가, 가족 여행, 부산, 즐거워, 은하의 웃음, 가을, 지훈의 과거 트라우마, 어머니 추모, 엄마, 용서해요, 민지의 위로,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파티, 행복해요, 성장하는 은하, 10살, 엄마들 사랑해. 하지만 10대 반항, 왜 나만? 민지의 직장 스트레스, 갤러리 매출 떨어져, 지은 지원, 여행, 강원도, 눈사람, 추억, 배신, 옛 친구 재등장, 돈 줄게, 이야기 팔아, 거절해. 하지만 소문, 대응, 공개 커밍아웃다. 우리 가족 이야기, 미디어 관심, 치유, 상담, 커플 테라피, 더 강해져. 은하의 첫사랑, 소년 좋아해요. 부모 고민, 지지해요. 지은의 사업 위기, 경쟁을, 포기, 민지 격려, 제주 축제, 가족 공연, 함께, 민지의 임신 시도, IVF, 희망, 실패, 슬픈 일, 괜찮아, 은하 있잖아, 고조, 전 약혼자 복수, 아이 데려가, 법정 싸움, 지지, 가족들, 친구, 승소, 회복, 여행, 재결합 의식다. 은하의 이해, 엄마들 최고, 최종, 세월 흘러, 은하 졸업들. 고마워, 엄마들. 지은과 민지, 노년, 손끝에서 시작된 사랑, 반성은, 여정은,